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고했던 것처럼 폴댄스와 현대무용, 발레를 엮어서 여러 내용들을 유튜브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는 폴댄스 강사를 했었고 지금은 에어리얼 스포츠 아나토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강채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께 할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술고등학교 또 예술대학을 현대무용으로 전공하고 졸업한 정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드리도록 할게요. 무용하면 크게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데 세 가지 장르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발레는 토슈즈를 신고 또 한국무용은 버선을 신고 춤을 추게 되는데 현대무용은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맨발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발레랑 한국무용은 조금 정적인 움직임이라면 현대무용은 옆돌기라든지 덤블링을 한다든지 그런 테크닉류가 조금 더 추가돼서 좀 역동적인 움직임을 주로 하게 되는 그런 전공입니다. 세 가지 장르의 차이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현대무용에서 테크닉류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폴댄서들이 또 한 테크닉을 하는데 테크닉류를 듣자마자 궁금증이 하나 드네요. 테크닉류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따로 이제 테크닉을 연습하고 트레이닝 한다는 개념은 사실 잘 없고 그냥 무용실에서 친구들끼리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물구나무 설 때 다리를 서로 잡아주거나 이런 걸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테크닉을 좀 더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이런 걸 잘해서 강점으로 키우고 싶은 친구들은 아크로바틱 학원을 따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잡아주기도 하고 같이 연습도 한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폴댄서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폴도 이제 고난도 동작을 할 때는 위험할 수 있어서 서로 많이 잡아주고 연습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통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민주님 만난 첫날에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현대무용은 어떤 동작들을 통해서 기본기 연습을 하나요? 현대무용은 한국무용을 제외한 발레와 현대무용은 외국 무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발레 바를 이용해서 기본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한 친구들도 발레 하는 친구들과 동일하게 40분 정도 되는 발레 바를 이용해서 웜업을 하게 되고 이 발레 바의 순서는 정적인 플리에 또 뭐 탄두 이런 순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동적인 점프나 키까지 이렇게 순서로 되는데요. 이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몸이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킥을 차거나 점프를 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당연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동작에서부터 큰 동작으로 그리고 이제 단순히 다리를 찢고 막 뭐 다리를 높이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바를 안 잡고 바가 없을 때도 이런 동작이 잘 나와야 하는 만큼 바에서 최대한 연습을 좀 꾸준히 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웜업에서 오는 뭐 발레 동작이나 이런 거 연습하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발레 바를 이용해서 웜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발레 바를 통해서 워밍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발레 바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재미가 없고 또 지루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발레 바를 통해서 워밍업을 탄탄하게 했을 때 발레 바가 없을 때도 무대 센터에서도 동작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 폴댄서들도 이제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싶을 때는 발레 바를 이용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가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셨으니까 굉장히 몸에 대한 움직임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댄서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는 특히나 몸의 움직임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그런 기본기 연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동작을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초반에는 이런 바를 하면서 선생님께 항상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그렇게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동작을 교정해주거나 뭐 플리에를 할 때 오리궁둥이가 되는 그런 골반 경사나 그랑 플리에를 할 때 좀 뒤꿈치를 바로 들어버리는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피드백을 항상 참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 이제 그냥 몸풀기니까 거울을 안 보고 해야지라는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거울을 두고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옆도 보고 앞도 보고 하면서 항상 연습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도 발레 바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기본기나 이런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혼자서 하실 때는 그렇게 웜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연습할 때는 이제 플리에나 탄두처럼 조금 움직임이 작은 동작들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몸의 정렬이나 밸런스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다리만 높게 차고 몸은 또 틀어져 있고 골반이 틀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거는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수행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적인 동작에서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연습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특히나 저도 운동을 할 때 거울을 안 보고 그냥 혼자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팁을 하나 주셨던 게 앞에만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거울을 두고 골반이 틀어지지는 않는지 골반의 정리를 항상 유지를 하고 동작을 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동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에서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 올려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초반에는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잘 받고 그 피드백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피겨스케이팅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수중 발레라고 불리는 싱크로나이즈 종목에서도 발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올림픽 종목들에서도 필수 코스로 왜 발레가 들어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피겨스케이팅이나 수중 발레 동작들이 기본적으로 발레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레 동작 자체가 남들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몸의 선을 보여주는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과 수중 발레도 예술성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레가 기본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레 바에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유연성을 기르는 그런 동작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조나 싱크로나이즈 동작들에서도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력도 항상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레를 워밍업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폴댄서들도 발레 생각하면 유연성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발레 자체가 이제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력을 기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연성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유연성을 늘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은 이제 저희는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많이 버티는 식으로 늘리거든요. 그래서 무용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버티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유연성은 결국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꾸준함에서 완성되는 동작들이 있고,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다리 찢기도 한 달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다리 찢기도 그런 이제 가벼운 동작, 쉬운 동작도 한 달에 잡고 하는데, 전반적인 유연성을 이제 키우고 싶다면은 오랫동안 또 꾸준히 스트레칭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스트레칭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뭐 동작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그거를 꾸준히 어떻게 행하는가, 뭐 남들이 10초 할 때, 한 번 할 때 나는 조금 15초 정도 해보고 3번 더 해보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번에 늘리는 건 굉장히 부상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 5cm 정도? 오늘은 한번 5cm면 내일은 한 10cm 정도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무용 전공이신 이제 민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나 이제 몸을 많이 써보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는 더더욱 조급함이 부상의 지름길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무용수별로 체형에 맞는 동작이 있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용수별로 자신의 체형에 맞는 동작들이 있는지, 또 추천하는 동작이 있는지, 그럼 체형별로 어떤 동작을 추천해 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와 이제 저랑 같이 무용을 전공한 친구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작거나 조금 근데 뚱뚱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봤을 때 빼빼 마른 몸이 아니라 살짝 살집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테크닉을 조금 더 살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런 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마른 체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살리는 걸 굉장히 강점으로 전 뒀었거든요. 그래서 마른 친구들은 조금 뻣뻣하지만 또 라인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살리는 움직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유연하게까지 하면 다리를 이제 밸런스를 든다던가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체형별로 맞는 동작, 뭔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하시거나 폴댄스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항상 저희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에서 내가 뭔가 이 동작이 내 몸에 좀 맞는 것 같고 내가 몸이 이뻐 보인다. 그리고 내가 좀 이 동작을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체형에 맞는 동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거나 부족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도 봤을 때 좋은 피드백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이런 동작이 나한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강점으로 키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체형별로 이렇게 추천한 동작이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또 남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칭찬을 많이 받더라 등등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자신의 강점을 잘 키워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예고편처럼 던져보려고 하는데 무용도 정말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폴댄스도 운동 강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용 전공생의 입장에서 전공생들이 주로 어느 부위를 다치는지 민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도 이제 폴댄서들의 입장에서 광의를 꽤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디를 다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선수 트레이너가 그래서 왜 필요한지 무용 전공생에게도 왜 선수 트레이너가 필요한지 폴댄서들에게도 왜 선수 트레이너가 필요한지 그 역할과 함께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